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시면 이제 성장한 원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앞에서 이제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었죠. 자, 급성장한 원인 첫 번째 도시의 핵심 산업의 변화, 두 번째 교통발달, 세 번째 대도시 인접 지역 선생님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급성장한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했던 거, 교과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과서 내용.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먼저 읽어볼 거예요. 자, 교과서 내용 페이지 131쪽 먼저 읽어볼 사람 있나요? 자, 이해실 학생 읽어보겠습니다. 대도시와 미성도시의 성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도시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의 대도시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들 대도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산업화 초기에 수도권으로 인구와 기능이 집중함에 따라 서울 주변에는 많은 도시가 발달하였다. 1970년대에 서울 근교인 성남, 안양, 부천 3개의 위성도시를 시작으로 광명, 부천, 안산 등의 위성도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서울 인구의 교외화로 위성도시의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 근교의 주거 기능이 중심인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신도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높고 생활 환경이 우수하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2기 신도시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부산과 대구 등의 대도시 인근에도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자, 아주 잘 읽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선생님과 배울 내용이 대도시와 위성도시의 성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것을 이제 수도권의 발전과 연관해서 수업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도권, 서울과 경기 지역이죠. 이제 그쪽을 예로 들어서 이제 저희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1960년대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공단이 들어서요. 자, 공단이 들어서면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럼 일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인구가 이동을 하죠. 그럼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 많은데, 그럼 도시는? 그렇죠. 도시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공단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자,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
자, 이게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주요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1970년대로 넘어갈게요. 자, 70년대가 됐어요. 인구가 계속 밀집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분산시켜야겠어. 그래서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등장했을까요? 위성도시요. 그렇죠. 위성도시가 등장합니다. 아주 좋아요. 예습을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위성도시가 등장을 해요. 위성도시가 등장을 하고 이제 각 기능이 분담이 되겠죠. 이제 기능이 분담되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 기능들이 주거, 그 다음에 공감, 그리고 공업, 그리고 행정, 이 기능들을 분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로 또 넘어가요. 분담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또 분산을 시켜야겠죠. 그럼 그래서 등장한 게 뭘까요? 신도시. 그렇죠. 신도시도 등장을 합니다. 자, 신도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성도시하고 비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거 기능을 이제 주로 분담을 하는 거라서 침상도시라고도 불리고, 베드타운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신도시가 이제 등장하는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 서울에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 외곽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 서울과 이제 교통망이 쉽게 연결되면은 사람들이 이동하겠다. 왜? 왜 이동을 할까요? 땅값 비싸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주요 요인은 주택난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주택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이제 분산을 시켜야 돼서 이제 신도시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등장을 하고, 이 서울의 영역권이 점점 커져요. 이제 그래서 그곳을 거대 도시권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 자료 한번 봐볼까요? 자, 학습 자료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수도권의 위성 도시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위성 도시가 있다는 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거나, 이제 선생님들이 기말고사 문제를 낼 텐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낼 텐데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은 보통 이제 위성 도시가 등장했다 이렇게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이제 주요 위성 도시들을 이제 선생님이 표에 이제 그려봤어요, 한번. 자, 이 내용 중요하니까 꼭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페이지 132페이지. 공업도시의 성장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어떤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전 학생이 없으면, 자, 장동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업도시의 성장은 정부의 중화공업 정책 추진과 함께 이루어졌다. 국가적으로 공업을 육성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에서 도시가 빠르게 발달하였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과 남동 임해 지역의 공업 도시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1970년대 남동 임해 지역의 제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중화공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포항, 울산, 마산, 창원 등이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주변 지역에 관련 공업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원료와 제품의 수출을 위한 항만 건설이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자 도시 발달이 지속되었다. 수도권에 있는 안산, 시흥, 화성 등도 공업정책을 통하여 성장한 도시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중소공장들을 이 일대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최근 서해안 공업지역을 육성하면서 석유화학 공장과 제철소가 들어선 성산, 당진을 비롯하여 평택, 천안, 아산 등도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 이제 수도권의 성장을 얘기해서 대도시와 위성도시의 이제 성장을 배웠었죠. 이번에는 공업도시의 성장을 배워볼 거예요. 공업도시는 이제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도시가 발전을 했다는 걸 이제 말하는 건데, 자, 이제 선생님도
쓰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자,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 중화학 정책 자 1960년대라는 숫자가 또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발전을 배울 때는 인구 그리고 도시, 산업을 이제 세트로 성장을 하거든요. 1960년대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이후라는 거 한번 이제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중화학공업 넘어갈게요. 중화학공업 이승호 학생 예. 중화학공업이 뭘까요? 약간 무거운 걸 다루는. 그렇죠. 무거울 중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 무거운 것을 만드는 공업과 이제 화학공업이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그 개념이 중화학공업인데 이 중화학공업을 하려면은 원료 연료가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와야 돼요. 그렇죠. 외국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입을 하려면은 바닷가에 있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자동차 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쓰나요? 수출해요. 다시 팔아. 그렇죠. 수출하는데도 유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의 수입도 유리하고 제품의 수출에도 유리한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이곳에 공단이 들어섭니다. 자, 교과서 아래 부분 볼까요? 자, 여기 많이 나와 있죠. 포항부터 시작해서 울산, 거제, 창원, 그리고 전라남도의 광양 여수까지 이 부분이 이제 모두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화공업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이제 도시들에 해당하는데, 자, 이제 그 중에 현 선생님이 울산광역시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싶어요. 학습 자료 한번 다시 가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울산의 인구 변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년대에 보면은 인구가 너무 적어요. 그때는 이제 울산이 그냥 해안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과 함께 갑자기 급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구 100만이 넘게 돼요. 이제 광역시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H모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조선, 자동차, 이제 화학 공업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울산은 중화공업의 이제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된 이제 대표적인 도시에 해당된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세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 수도권에 있는 안산, 시흥, 화성등도 성장을 했다. 여기는 이제 수도권 공업지역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 아까 전에 배웠던 이제 위성도시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곳은 서울의 공업 기능을 분담받은 위성도시이면서 이제 공업과 함께 성장한 도시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서해안 공업지역, 아산, 천안, 평택, 서산, 당진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죠. 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1분 12초 남았습니다.